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드디어 2021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힘이 되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할 만한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법의 재테크 복리라는 책이에요. 작가는 우재용님이라는 분인데요. 저도 이제 유명하시지 않으신 분이라 잘 몰랐는데 여기 작가 소개가 돼 있잖아요. 경제관념 없이 돈맹으로 살아오던 저자에게 IMF 사태가 터진 1997년 겨울은 부에 대한 의미를 전환하는 계기가 된다. 평소엔 무심히 읽고 지나쳤을 거액을 기부한 평범한 할머니들에 관한 신문기사가 눈에 들어온 것도 그 때문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기본에 충실한 원칙을 행동으로 옮겨 복리 효과를 극대함으로써 진정한 부자가 되었던 것이다. 이분은 IMF셨지만 지금 우리 세대는 코로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벌었던 돈, 그리고 이 돈을 쓸 때 그 태도,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쓰셨던 것 같아요. 금융 잘알못, 그리고 전 돈에 대해서 잘 몰라요, 관심 없어요 하셨던 분들은 뭐 앉은 자리에서 한두 시간이면 바로 독파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재밌고 흥미로운 책입니다. 이 소설에는 누가 등장을 하냐면 콩나물 장사로 부자가 된 할머니, 그리고 그 할머니의 손자, 그리고 그 할머니의 손자 친구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콩나물 장사로 부자가 된 할머니가 손자 친구에게 돈에 대해서 쉽게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손자 친구가 저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손자 친구의 관점으로 쓰여진 소설입니다. 각설하고 제가 이 소설의 장면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걸 재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그동안 생긴 궁금증을 할머니께 여쭈었다. 저도 늘 끊임없이 돈을 벌었는데 왜 저는 부자가 되지 못한 거죠? 겨우 먹고 살 정도만 됐지 할머니처럼 큰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그때 할머니가 자신이 신고 있던 양말을 내게 보여주셨다. 양말에 여기저기에 구멍을 기운 흔적이 있었다. 요샌 양말 한 켤레 얼마 정도 하나? 글쎄요, 뭐 좋은 건 몇천 원 정도 하고 아주 저렴한 건 10,000원에 한 10켤레씩 파는 것도 있긴 하죠. 지금 내가 가진 돈으로 양말을 몇 켤레나 살 수 있나? 아유, 그거야 세기도 힘들죠. 그런 내가 왜 이렇게 양말을 기워서 신는다고 생각하나? 뭐 그거야 아끼려고 하시는 거겠죠? 아끼는 거라. 단순히 아끼기만 하면 되는 걸까? 나는 할머니가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절약을 가르치시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할머니는 뜻밖의 말씀을 하고 계셨다. 아무리 아낀다고 한들 아껴야 하는 진짜 이유를 모르면 소용이 없지. 아끼는 이유를 모르고 무조건 아끼는 것은 인색한 거나 다름이 없어. 아끼는 게 지나치면 인색해지고 모자라면 낭비하게 되지. 하지만 아끼는 진짜 이유를 알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제대로 아낄 수가 있어. 할머니는 내게 통장을 보여달라고 하셨다. 그래서 통장을 보여드렸더니 하루에 얼마나 번 셈이 되느냐고 내게 물어보셨다. 뭐 평균적으로 한 4만 원 정도 번 셈이군요. 그런가? 그렇다면 자네가 지금 타는 차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돈을 먹나? 네? 뭐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뭐 대형차다 보니까 할부금 갚는 걸 포함하면 한 달 유지비가 대략 6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2만 원 정도 쓰는 셈이군. 그렇죠. 그러면 자네는 콩나물 장사로 하루에 2만 원 정도를 번 셈일세.
게다가 식사 비용까지 포함하면 고작 1만 원을 번 셈이 되고, 그야 뭐 그렇게 따지면 그럴 수도 있겠죠. 만약 젊은이가 그 차를 타고 다니지 않았다면 하루에 2만 원을 더 번 셈이 되겠군. 그렇겠죠? 나는 부자일세. 그런데 내가 부자라고 해서 새 양말을 산다면 그건 돈을 버는 것인가 아니면 돈을 쓰는 것인가? 그건 돈을 쓰는 것이죠. 거꾸로 내가 사야 할 양말을 사지 않았다면 그건 돈을 버는 것이지. 할머니가 말씀하시려는 것은 절약이 돈을 버는 또 다른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사실 낭비하는 습성이 있는 편이었다. 굳이 커피 전문점에 가서 커피를 마셨고, 돈이 없어 해외여행은 제대로 해보지 못했지만 드라이브라도 자주 하는 편이었고, 거의 모든 식사를 밖에서 해결했다. 나보다 더 부자인 친구나 후배를 만나더라도 식사비는 꼭 내가 지불해야 직성이 풀렸다. 게다가 나는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했다. 따지고 보면 이런저런 교재비로 꽤 많은 돈을 쓰고 있었다. 이런 나의 생활 습관이 부자가 되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깨달았다. 할머니 말씀을 듣고 보니 자동차의 배기가스와 함께 내 돈도 공기 속으로 스며들듯 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 어떠셨어요? 저는 이 장면을 읽고 굉장히 많이 반성을 했어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목돈을 대할 때 그렇잖아요.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하실 텐데, 사실 100원, 1000원을 쓰실 때는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3000원짜리 커피를 드실 때 더 그렇죠. 이 책에서는 1000원은 큰 힘이 없어요. 1000원으로 많은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1000원을 10번 모으면 10,000원이 되죠. 이 10,000원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푼돈은 힘이 없지만 목돈은 힘이 크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 얘기 외에 뭐 시간이 가지는 복리, 그리고 공간이 가지는 복리 효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특히 저한테 인상적인 내용을 중점적으로 한번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고 2021년에는 더욱 풍성하고 부자 되는 마인드로 거듭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신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